이렇게 고개를 내리는 게 안 되다 보니 물체를 양손에 들고 아이들이 가까이서 볼 때 갑자기 뒤로 빠져서 봐요. 이런 증상을 보이는 친구들이 이런 테스트를 해봐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문제점이 많지?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이것도 안 좋아서 얘 안 좋아요 라는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밥 먹을 때 어색하고 움직임이 어려워 보인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뇌성마비 친구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잼잼 테라피틱스 치료총괄 작업치료사 잼잼 아동발달센터 원장 이경희입니다. 손의 상지 기능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요.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점이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현재에 있는지, 어떤 발달 단계상으로 많이 뒤처져 있는지, 아니면 그 현재 상태를 파악을 하고 그 파악된 현재 상태가 도대체 왜, 뭐 때문에 이렇게 조금 늦어졌는지 정확히 파악한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안에 대해서 찾을 수 있는 치료사를 항상 절실히 원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시원히 해결해 드리고자 한 분씩 이렇게 모시고 평가를 하게 되었는데, 지난 시간에 평가를 한 거를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아이가 어떤 부분이 원인이 돼서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지, 그리고 개선됐을 때 어떤 부분이 좋아질 수 있는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로 와봅시다. 이 아이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이 아이의 움직이는 패턴을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이에요. 지금 물리 작업은 몇 번 정도 받고 계시죠? 월수금 하는데 네. 여기 2번, 작업 2번. 물리 2번, 작업 2번. 어디서 하고 계신가요? 수원에서. 혹시 평소에 가지고 다니시는 애기 과자 같은 거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그리고 손에서 제일 많이 고민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실까요? 힘이 부족한 부분이랑 두 번째 손가락도 잘 좀 굽혀서 쓸 때도 있고, 그리고 밥 먹을 때도 좀 어색한 느낌이 있어서 아직 젓가락 젓가락은 어떤 젓가락 사용하고 아직 있을까요? 안 해봤어요. 포크로 먹고 네. 있는 거죠. 젓가락. 오늘 오셨던 보호자분도 여쭤봤더니 손에 힘이 많이 부족한 부분, 그리고 검지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중지부터 움직임을 하는 부분, 그리고 밥 먹을 때 어색한 부분이 같이 있는 것들. 밥 먹을 때 어색하고 움직임이 어려워 보인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뇌성마비 친구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상지에 비해서 하지의 움직임이 조금 더 어려운 친구들 모두 해당되는 부분이라 같이 좀 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고개 얼마나 드는지 확인 한 번만 해볼게요. 고개 한번 쭉 들어보자. 자, 여기로 쭉. 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들면 보인다. 복근을 사용을 해서 턱을 안으로 당기면서 올라오는 동안에 해관부의 안쪽에 있는 근육들을 먼저 안정화시켜서 움직임을 하기 위한 스타빌리티로 사용하는 능력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한마디로 이제 고개를 들어 올리는 것들이 안 돼 있는데, 이 고개를 스스로 대항해서 들어 올리는 것들이 안 되면 상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지지대가 많이 부족하다고 보시면 돼요. 떼용. 옳지. 이렇게 고개를 내리는 게 안 되다 보니 물체를 양손에 들고 아이들이 가까이서 볼 때 갑자기 뒤로 빠져서 봐요. 이런 증상을 보이는 친구들이 이런 테스트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친구도 가까이서 이제 잡았을 때 뒤로 간다던가, 양반 다리를 하고 있었던 다리가 들리면서 그걸 버텨내고는 목을 조절하지 못하고 몸을 뒤로 눕힌다든지, 이런 동작들을 체크를 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근육을 동원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게 됐어요. 축을 유지하는 것이 힘든 친구들은 가장 쉽게 동원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무겁게 어깨로 짓누르거나 손으로 바닥을 꽉 누르는데, 그걸 안쪽으로 돌리면 돌릴수록 큰 근육을 많이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큰 근육을 써서 어떻게든 버티고 내가 체간을 세우려는 힘이 부족한 걸 손이 버텨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 보세요. 짚기와 잡기를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손이 떨어져야겠죠. 그러면 손이 떨어지게 되는 순간부터 다시 체간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앉혀서 물체를 잡을 때 이 아이가 체간을 어떻게 쓰고 그 체간을 못 쓰는 동안의 잡기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양손이 올라와 있는 동안은 대신에 고개가 뒤로 빠지고, 힘이 없게 이쪽 각도나 아니면 그 다음 각도는 이렇게 귀 두 가지의 방향성밖에 거의 쓰질 못하고 체간이 계속 흔들리거나 이 척추를 계속 굽혔다가 폈다가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축이 계속 유지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렇다는 것은 이 아이가 손을
가장 잘 쓸 수 있는 상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체간의와 목의 이 모습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앉아서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고요. 그래도 잘 못하다거나 이제 많이 어려운 건 아니고 우리 아이가 더 좋아지기 위한 것을 발견을 해내는 거지,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이것도 안 좋아서 얘 안 좋아요 라는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렇게 짚어내는 게 많을수록 이 아이가 좋아질 수 있는 것들 요소가 너무 많아서 포텐셜이 있어요 라는 뜻이니까 절대로 이제 왜 이렇게 문제점이 많지? 하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런 게 많을수록 좋아질 게 많다는 얘기예요. 자, 어머니 여기로 올라와 오셔서 다리 좀 잡아주세요. 바닥으로 내리고 다시 힘 빼줘. 가서 보기. 그렇지. 또 안 밀어도 돼. 가야 보이지. 이쪽 가야 보이지. 그렇지. 그래서 첫 번째가 최대한 스트레칭을 해서 항상 짧게 쓸 수밖에 없는 이 뒷목 쪽에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늘려줘서 그 부분이 늘어나면서도 힘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린 거고요. 고개 뒷목은 길어지고 턱은 당겨지고 립케이지는 내려가고 시선은 낮게 만들어서 이 아이의 굽힘근을 정확히 사용할 수 있어서 앉았을 때 정확히 내가 앉아서 중력에 대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아주 잘했고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있으시고 소근육이 정밀한 부분들이 조금 부족해서 짚기나 이런 것들을 할 때에 검지손가락을 계속 들어서 굽힌 다음에 여기와 여기를 맞닿게 쓰는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손에서의 그런 문제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근데 이 팔이 달려 있으려면 본체가 튼튼해야겠죠. 그래서 그 본체가 튼튼해야지 그게 바로 서 있을 때 팔도 안정적인 상태에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여기 프록시말이라고 얘기하는 머리부터 목, 배, 골반, 다리까지 이어지는 이 일자 축이 완전히 다 정립이 되지가 않았어요. 처음에 손을 떼기 전에 네 발을 이렇게 가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이 가둔 상태인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네 발 기기를 진짜 많이 안 한 티가 많이 나요. 그 안에서 배워야 될 축들을 상지를 쓰기 위해서 상지야 너가 짚고 있어라 내가 먼저 발달을 할게 했었던 그 축이 일단 완성이 되지가 않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목의 움직임이 누워있을 때 고개를 배꼽을 향해서 들어 올려야 되는데 이 연령이 됐을 때까지 이렇게 걸어 다니고 뛰어 다님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못 든다는 것은 목의 SCM이라고 하는 이 움직임과 이제 이 뒤쪽이 길이가 늘어나 주면서 자유자재로 조절을 할 수 있어야 손이 어디로 가는지에 따라서 앞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거리를 이 축을 이용해서 다 조절을 해줄 수 있어야만 체간이 안 흔들리는데 지금 목의 움직임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목을 굽힐 때는 축에 같이 떨어져 버리고 목을 들 때에는 이렇게 해서 뒤쪽으로 더 말아서 스테빌리티를 가져가면서 뒤로 확 밀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분리해서 조절할 수 있는 요소들이 손을 움직이거나 시선을 따라서 손이 움직일 때 가장 많이 필요해지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손이 좋아지려고 하면 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으로 많이 움직임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손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손이 움직이면서 움직임도 많이 들어가고 그 감각 이렇게 닿으면서 이게 딱딱한지 말랑한지 아니면 큰지 작은지 이런 요소들을 손을 통해서 계속 정보를 들어가게끔 해주고 그 관절의 움직임도 최대한 많이 해줄 수 있게끔 하는데 여기에 있는 축 이 부분들이 최대한 많이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에 익스텐션을 더 많이 만들어 주려면 골반이 올라오면서 여기 체간의 위치를 더 많이 맞춰줘야만 이 어깨가 바깥쪽으로 회전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바깥쪽으로 회전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검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 있게 촉진을 해주게 되면 이 집게 움직임의 축이 검지와 엄지로 바꿀 수 있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먼저 채워야 될 것들이 프록시멀 이쪽 부분의 치료를 할 수 있게끔 되어야 돼요. 그 긴장도를 낮춰놓은 상태에서 이제 팔을 뻗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하게 되면 너무너무 좋아요. 검지의 축이 일자로 만들어져서 검지가 내 손을 사용하는 축이 되어줘야 하는데 지금 안이 어깨가 말려있는 바람에 이 삼지, 세 번째 중지가 이 아이의 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지를 계속 떨어뜨리고 무시한 상태에서 중지와 엄지만이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 이쪽 움직임이 자기에게 더 편하고 발달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을 바꿔주기 위해서 어깨에 대한 부분을 또 다시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손을 띄웠을 때에 축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계속 흔들리거나 고개를 뒤로 빼거나 떨어지거나 옆으로 고정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아이의 문제의 원인은 축을 먼저 잘 만들어줘서 이 체간을 믿고 손을 뻗는 동안에 단단하게 받침목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을 집에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려서 현 상태의 문제의 원인에 맞는 그 치료를 부모님께 알려드린 거예요. 내가 치료를 하지 않는 그 24시간 동안도 자기 혼자서 발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려고 첫 번째 이제 제안을 드렸던 거예요.